에이블러란 무엇인가요? 에이블러는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웹툰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에이콘에서 선보이는 이미지 제작용 3D 툴입니다. 에이블러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없으며 무료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에이블러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여 원하는 느낌의 배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이블러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까요? 에이콘 웹사이트에서 에이블러 설치 파일을 다운받고 실행합니다. 설치 마법사가 실행되면 다음을 클릭, 사용권 계약 사항에 동의해줍니다. 다음을 누르고 원하는 위치를 지정한 후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설치하는 동안 약 2에서 3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치된 에이블러를 바로 실행해봅시다. 첫 화면에 뜨는 로그인 창에 에이콘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에이블러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때 에이블러의 언어를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이후에도 언어 변경은 가능합니다. 에이블러는 블렌더를 기반으로 한 3D 툴로 기본적인 조작 방법은 다른 3D 툴과 비슷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개체를 선택할 수 있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개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돌리면 줌인과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보이는 시야를 회전할 수 있으며 키보드의 쉬프트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이동하면 보이는 각도를 유지한 채 화면상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블러의 주요한 기능들은 모두 오른쪽에 위치한 에이콘 3D 패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 패널들의 기능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철 128호 작가님의 회사 세트 중 엘리베이터 홀 샘플 파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컷을 연출하는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의 파일 컨트롤에는 오픈과 임포트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픈은 새로 열기, 임포트는 불러오기로 새 파일을 열고 싶을 때는 오픈을, 기존의 파일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임포트를 클릭해줍니다.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3D 콘이 대신 새 파일을 열고 싶으니 오픈을 클릭하여 샘플 파일을 열어줍니다. 샘플 파일은 설정이 완료된 버전과 연습용으로 설정이 되지 않은 버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며 따라하시는 분들은 연습용 파일을 열어줍니다. 파일을 열었으니 모델을 둘러봅시다. 모델을 둘러볼 때는 마우스와 휠을 이용해서 둘러볼 수도 있지만 플라이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 안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컨트롤의 내비게이터에서 플라이를 선택하거나 쉬프트와 좌측 상단의 헛다운표를 입력하면 방향키로 이동하며 마우스로 시점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 모드를 종료할 때는 ESC를 눌러줍니다. 에이블러와 스케치업이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카메라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사각형의 영역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카메라가 비추는 시점입니다. 간단하게 에이블러의 카메라 기능은 스케치업의 씬 기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패널 카메라 컨트롤의 카메라스에서 카메라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며 삭제하고 카메라 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출 컷과 비슷한 구도를 잡고 크리에이트 뉴 카메라를 눌러서 새 카메라를 생성해 줍니다. 아래 보이는 포컬 랭스는 초점 거리로 카메라의 렌즈 거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값이 높을수록 시야각이 좁게 보이며 낮을수록 시야각이 넓어 광각으로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실물 시야각과 비슷한 43mm로 설정을 해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에지스 컨트롤에서는 만화적 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라인에 대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패널의 툰 스타일을 체크하면 모델의 외곽선과 모서리 라인이 생성됩니다. 맥시멈 라인 위드는 외곽선의 두께를 나타내며 미니멈 라인 위드는 외곽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들의 두께를 나타냅니다. 라인 디테일은 얼마나 많은 선을 표시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라인 디테일이 높을수록 화면상에 더 많은 라인이 표시되며 곡면이 많은 모델은 라인 디테일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드래그할 수도, 파라미터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 컨트롤에서도 만화적 연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빛과 변, 색과 재질에 대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를 체크하면 모든 면이 가진 색상 정보나 재질 정보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쉐이딩을 체크하면 빛과 그림자, 그리고 재질의 느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툰 스타일을 체크하면 기존에는 그라데이션으로 보여졌던 빛의 연출이 단색으로 분할됩니다. 빛 혹은 그림자의 색 영역이 잘게 쪼개질수록 3D에 가까운 느낌을, 반대의 경우에는 2D에 가까운 느낌을 내게 됩니다. 툰 컬러 뎁스는 2단계 혹은 3단계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영역에서의 빛 연출을 2단계로 할지 3단계로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3단계에 비해서 2단계는 비교적 평면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브라이트니스는 분할된 영역의 범위로 값이 높을 경우 어두운 영역이 적어지게 됩니다. 툰 컬러 뎁스를 2단계로 하면 브라이트니스는 하나, 3단계로 하면 2개가 생성됩니다. 블룸은 조명을 켜는 기능으로 체크 시에 조명에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빛은 실제 광원이 아니라 빛 연출로 블룸 기능을 켠다고 그림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블룸은 특정 값보다 명도가 높은 부분을 빛내는 기능으로 스레셜드와 인텐서티는 모두 그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레셜드는 특정 값을 어디로 두는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빛을 내는 명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인텐서티는 특정 값을 통과한 영역이 얼마만큼의 세기의 빛을 내는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빛의 강도가 세집니다. 레디어스는 빛 연출의 범위를 나타내며 값이 커질수록 빛 연출이 도달하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컬러에서는 빛 연출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내 형광등은 주로 백색 혹은 황색으로 표현합니다. 니와 클램프는 빛을 내지 않는 부분과 빛을 내는 부분을 얼마만큼 부드럽게 이어주는지를 나타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브젝트 머티리얼에서는 텍스처의 재질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디퓨즈는 재질의 기본값이며 이 밖의 재질 표현에는 리플렉션, 에미션, 트랜스페런트가 있습니다. 개체를 클릭 후 오브젝트 머티리얼을 열거나 오브젝트 머티리얼을 열고 개체를 클릭하면 해당 개체의 재질을 보여줍니다. 이때 재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질을 리플렉션으로 변경 시 해당 부분에 반사 효과가 생깁니다. 재질을 에미션으로 변경 시 해당 부분은 블룸의 영향을 받는 빛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재질을 트랜스페런트로 변경 시 해당 부분은 투명하게 바뀝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서는 이미지의 전반적인 느낌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 가능한 항목은 브라이트니스, 컨트래스트, 컬러 밸런스, 휴, 세츄레이션 총 5가지입니다. 이 항목들은 각각 밝기, 대비, 색상 균형, 색조, 채도를 나타내며 이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 라이트 컨트롤에서는 그림자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를 체크하여 그림자를 활성화해준 후 고도인 얼티튜드와 방위각인 에지머스를 조절하여 원하는 그림자의 각도를 설정해줍니다.
카메라 컨트롤 패널로 다시 돌아와서 뎁스 오브 필드를 체크하여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뎁스 오브 필드는 심도를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포커스 디스턴스는 카메라에서 얼만큼 떨어진 부분부터 심도를 표현해 줄지 그 거리를 나타냅니다. 지정해 준 거리 내의 개체는 또렷하게, 그 밖의 개체는 거리에 따라 흐리게 보입니다. f-stop은 흐림의 강도를 나타내며 숫자가 작아질수록 흐림이 강해집니다. 포커스한 오브젝트의 스포이드를 클릭하여 특정 개체를 선택해주면 해당 개체를 중심으로 심도를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모델의 더 풍부한 연출을 위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스에서 모델의 전후면에 이미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케치업의 워터마크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스를 체크하여 활성화한 후 Add 이미지를 클릭해줍니다. 플러스 U를 클릭하여 넣고자 하는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우선 뒷 배경이 될 하늘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오페서티는 투명도를, 플레이스먼트는 이미지의 위치를 조절하는 항목으로 하늘 이미지는 뒷배경이기 때문에 각각 1과 100으로 해줍니다. 프레임 메서드는 이미지를 늘려 카메라를 꽉 채우는 스트레치, 이미지 사이즈 그대로 불러오는 핏, 그리고 카메라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를 자르는 크롭, 세 종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화면에 알맞게 채우기 위해서 스트레치를 선택해줍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전면에 필터처럼 깔릴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모델의 전면에 깔릴 이미지이기 때문에 오페서티를 설정, 뎁스를 프런트로 두고 이미지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오프셋에서 위치를, 로테이션에서 회전 각도를, 스케일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립에서 이미지를 X축을 기준으로 뒤집을 수도, Y축을 기준으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에서는 레이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는 모델의 제작자가 필요시에 제작하므로 일부 모델에 따라서 레이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는 좌측의 박스를 체크하거나 해제하여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연출을 위한 모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미지를 내보내기 전 지금까지의 변경사항을 카메라에 저장해주기 위해서 카메라 컨트롤 패널로 돌아갑니다. 생성해 두었던 연출 이미지 카메라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지금까지의 변경사항이 저장됩니다. 이제 렌더 패널에서 이미지를 내보내줍니다. 레졸루션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설정해줍니다. 퀵 렌더의 경우 화면상의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크기 그대로 출력하며 풀 렌더는 더 좋은 품질의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카메라를 기준으로 은선 이미지만 별도로 추출하고 싶거나 그림자만 별도로 추출하고 싶을 때는 라인 렌더와 섀도우 렌더를 사용해줍니다. 렌더 화면의 상단 이미지 탭에서 세이브를 클릭하면 렌더된 이미지를 원하는 위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계를 잘 따라오셨다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연출컷과 동일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에이블러로 더 쉽고 빠른 웹툰 배경 창작을 가능하게 하세요.